오늘은 김대리가 추천하는 두 종의 소스를 섞어서 야끼우동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이랑 같이 먹는다고 하면 나는 약간 소맥의 맛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김대리가 추천하는 두 종의 소스를 섞어서 야끼우동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재료는요, 숙주, 그리고 양파, 대파, 양배추, 당근, 청피망. 이 야채들은 저희가 오늘 볶음 야채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실파 들어가는데, 실파는 저희가 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마지막 토핑으로 뿌려줄 겁니다. 그리고 우동면 들어가는데, 매번 눈에 익으시죠? 야채튀김 우동에 했던 냉동 유대면 준비했고요. 그리고 다음 소스, 이 데리야끼 소스랑 야끼소바 소스 두 개를 섞어서 야끼 우동을 만들 건데, 오늘 김대리의 픽으로 뽑은 소스는 데리야끼 소스입니다. 야끼 우동도 마찬가지고 야끼소바 하실 때 보통 일본에서는 야끼소바 소스를 메인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 소스로 제가 교육을 해본 결과 약간 이 산미가 좀 강해가지고 호불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산미만 살리고 단맛과 전체적인 맛의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데리야끼 소스를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야끼소바 소스를 보조 소스로 섞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오노리, 파래 김가루고요. 그리고 이도가스 오부시 들어가는데, 이 두 상품도 저희가 마지막에 다 만들고 토핑으로 뿌려줄 겁니다. 다음으로 마요네즈 들어가고요. 마요네즈도 마지막에 뿌려서 좀 더 자극적이게, 술 먹을 때 왜 자극적인 음식이 되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자극적으로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마요네즈 넣을 거고요. 해물 야끼소바기 때문에 모듬 해물 준비했어요. 그래서 해물 믹스 볼륨감을 같이 연출해주기 위해서 홍합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재료 손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좀 이 색감이나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 먼저 양파 먼저 썰게요. 볶을 거기 때문에 너무 얇게 써시는 것보다는 좀 두껍게 썰어주세요. 대파는 원하시는 모양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방법으로 썰게요. 반을 자르고, 대파를 4등분해서 오늘 썰게요. 양배추도 크게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당근은 색감 때문에 넣는데, 만약에 없으시면, 당근이 없을 리는 없지. 그 다음에 피망 채 썰어 주시면 돼요. 팁 하나 드릴게요. 이런 고추류나 피망처럼 이렇게 겉에 코팅이 돼 있는 채소들은 칼이 잘 안 들 때는 이 겉에 코팅된 면부터 자르면은 잘 안 잘려요. 그러면은 반대로 뒤집어서 이 안쪽 어쨌든 씨 있는 부분 쪽부터 칼을 넣어주시게 되면 더 잘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능숙하지 않거나 칼이 잘 안 들으면은 안쪽부터 잘라주세요. 나는 칼이 잘 들어. 잘라주세요. 다음에 실파 없으신 분들은 대파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까지만 해주시면은 채소 손질은 끝났습니다.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김대리가 추천했던 두 종의 소스의 비율은 데리야끼 2대 야끼소바 소스 1 비율로 섞어주시면 돼요. 제가 좀 권장 드리는 거는 데리야끼 소스 40에 야끼소바 소스 20g을 맞춰주시는 게 메뉴 하나를 만들 때 가장 좋은 양이더라고요. 기본으로 참고해 주시고, 내가 재료를 얼마나 넣냐 뺐냐에 따라서 소스 양을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데리야끼 소스 40, 그리고 야끼소바 소스 20 넣고 섞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은 소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볶아주시면 돼요. 볶아주실 때 한 가지 팁이 있는데, 해물 야끼우동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센 불로 조리를 해주시면 돼요. 팬에 연기가 나면은 식용유 넣어주시고,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해물을 넣어서 시어링이라는 작업을 해서 이 해물의 겉에를 코팅시켜 줄 거예요. 그 작업을 해서 불맛을 넣어줄 건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시어링이 좀 자신이 없다, 코팅을 잘 못할 것 같다 하시면은 기름을 좀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손으로 잡고 넣으면은 기름이 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체에다가 받쳐주시고, 팬을 기울인 상태에서 해물을 떨어뜨려 주셔야 기름이 나한테 바로 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넣어주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섞어주시면서 해물이 전체적으로 코팅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태워졌죠? 이 상태가 될 때까지 해물을 볶아주신 다음에 저희 아까 손질한 채소들 있죠? 채소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당근, 양파, 양배추, 대파 넣고 얘네도 같이 볶아주세요.
중간에 양배추 같은 거 뭉쳐 있으면 좀 깨주세요. 언제까지 볶아주냐?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숨이 빨리 죽는 재료들은 가장 마지막에 넣어서 숨이 죽지 않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이렇게 야채가 반쯤 볶아지면은 여기서 면을 넣어줄 건데, 보통 요리를 하실 때 야끼우동이나 야끼소바 하실 때 면을 이 상태로 바로 넣어요. 근데 제가 하나 권장드리는 거는 얘를 앞으로 밀어주고 이 뒤쪽에다가 식용유를 한번 뿌려주세요, 살짝. 그리고 이 식용유 뿌린 데다가 면을 넣고 이 면도 한번 볶아서 잘 불지 않도록 코팅을 한번 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한번 코팅을 센 불에서 시켜주면은 손님상에 나가고 마지막까지 드실 때까지 면 부는 게 조금 덜 하거든요, 코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번 볶아주신 다음에 섞어주세요. 한번 이렇게 볶아주신 상태에서 바로 우리 아까 소스 있죠? 대량한 소스 다 넣어주시고 볶아주세요. 여기서부터는 데리야끼 소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잘 타요. 그래서 가능한 최대한 빨리 조리 시간을 가져가 줘야 됩니다. 아까 남았던 안 넣었던 채소 있죠? 숙주, 청피망, 그리고 자숙 홍합까지 넣고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야끼우동을 다 볶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는데, 홍합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넣는 이유가 얘를 처음부터 넣고 많이 볶게 되면 껍질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손님이 드셨을 때 다치실 수도 있어요. 절단꽃게처럼 이런 단단한 해산물들은 가장 마지막에 넣어서 부셔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좀 좋은 팁일 것 같아요. 접시에 담아주시면 되는데, 접시 고르실 때는 얘는 크게 주의하실 건 없어요. 저는 오늘 마요네즈를 뿌릴 거기 때문에 마요네즈를 비빌 수 있을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는 그릇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이 야끼우동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마요네즈를 뿌려주시면 됩니다. 아오노리, 얘는 파리김가루예요. 뿌려주시고, 다음에 실파, 마지막으로 가스오부시 올려줄 건데, 얘는 보시면은 되게 얇죠? 얘는 2도 가스오부시라고 불러요. 2도라는 거는 실이란 뜻이에요. 실처럼 가는 가스오부시를 2도 가스오부시라고 부르는데, 이 2도 가스오부시는 토핑용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토핑용으로 권장드리는 거는, 제가 그렇게 가스오부시를 안 좋아해가지고 하나보다는 2도 쓰는 게 입에서 좀 질겅거림이나 이 가스오부시 맛이 너무 강해서 본연의 맛을 해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이런 토핑할 땐 저는 2도 가스오부시를 쓰는데, 이거는 기호에 따라서 얘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팁, 얘를 집어서 이렇게 집어서 팍 뿌리면 안 돼요. 얘가 이렇게 집어서 뿌리면 뭉쳐가지고 손님들이 드셨을 때 이게 한 번에 뭉쳐서 들어가서 약간 껌처럼 질겅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쓰시기 전에는 집어서 얘를 풀어서 쓰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해물 야끼 우동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시식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한번 비벼서 드시는 게 마요네즈가 섞여서 좀 더 부드럽거든요. 이게 참 영상에 냄새까지, 향기까지 담기면 좋을 텐데 이제 불맛 장난 아니야. 지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향이 미쳤네. 진짜 맛있어라고 하고 싶은데 그거 이제 안 할 거여가지고 손님들이 싫어해서 먹어봤는데, 소스가 굴소스나 간장이나 다른 소스들, 데리야끼 이렇게만 쓰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데리야끼의 단맛이랑 그리고 야끼소바의 약간의 이 과일 추출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과일의 단맛과 약간의 산미가 겹쳐져서 기름을 많이 넣고 볶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끼함이나 그런 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단짠의 조화와 여기에 마요네즈까지 들어가서 약간 느끼함이 같이 겹쳐 있어서 술이랑 같이 먹는다고 하면 나는 약간 소맥에 마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무시간만 아니면 술을 먹고 싶은데, 사실 저는 안주류로 야끼 우동을 지금 생각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재료가 조금 많이 들어갔어요. 식사 쪽이나 배달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오늘 넣었던 재료들보다는 뭔가 구색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줄여서 메뉴를 만들어 보시는 게 단가적이나 손이 가는 것도 조금 덜 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물 야끼 우동을 만들어 봤고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소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범용적이에요. 꼬치에도 쓸 수 있고 오늘처럼 볶음류에도 쓸 수 있고, 다른 볶음류나 볶음밥이나 쓰실 때 사용하는 소스, 좀 대중적이죠. 데리야끼 소스는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으로 얘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야끼소바 소스 두 개가 뭐가 다르냐, 하나만 쓰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얘만 쓰셔도 돼요. 지금 보시면 이 소스
소스 이렇게 흔들리는 게 보이나요? 되게 데리야끼보단 훨씬 물성이 강해요. 이제 데리야끼보다 조금 덜 타는 게 특징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 자체만으로도 사실 소스에 간이 다 돼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일에서 나오는 어떤 단맛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이 소스가 들어가면 산미나 전체적인 밸런스를 또 잡아주기 때문에 가능한 저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이 소스 2개를 쓰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 매번 할 때마다 이거 섞어야 되냐, 귀찮다, 번거롭다 하시죠. 얘네 둘은 따로 물을 섞는 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 2개를 2대1 비율로 섞어 두셨다가 오더가 들어왔을 때 내가 국자로 계량해 놓은 것만큼 퍼서 쓰시면은 편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해물 야끼우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좋은 메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2,000명 정도가 됐을 것 같은데, 저희도 2,000명에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로 김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